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컬앱은 다 접속되어 있으시죠?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New 컬앱, 구글 컬앱 하고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12번. 파일 이름은 파이썬, 저희 1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언더스코어 하고요. 클래스라고 할게요. 파일의 이름은. 아니다. 죄송해요. OOP라고 할게요. OOP. OO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OOP라고 썼는데요. 파일 제목을. OOP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따가 약자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을 만드셨으면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하시고 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어요. 뭐 절차적 프로그래밍, 함수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컴포넌트 베이스드 뭐 프로그래밍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런 개발 방식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성적 처리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학교 학생들이 있고, 어, 학교에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은 시험을 봐요. 요즘 아마 기말고사 처리일 거예요. 음. 그 학기 동안 자기가 수업을 듣는 과목들이 있을 거고, 그 수업 들은 과목들을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시험 점수들이 생길 거예요. 뭐 1번 학생은 뭐 무슨 과목 시험을 봤는데 뭐 몇 점씩 받았고, 그죠? 만약에 뭐 고등학교라고 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들을 시험을 보겠죠. 그죠? 음. 네, 그런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번호와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목들의 시험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학생들이 또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변수에 저장된 값들을 이용해서 뭐 총점을 계산을 한다거나, 평균을 계산을 한다거나, 뭐 등수를 계산을 한다거나 등등 그런 작업들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학생들을 저장하는 변수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리스트면 적당할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리스트면 적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는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호, 이름, 그럼 자기가 그 시험을 보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딕셔너리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는,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는 딕셔너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갖는다. 아이디는 1번이다. 그리고 이름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험을 본 과목 이름과 점수를 저장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할게요. 네, 국영수. 네. 그래서 키값으로 코리안 이렇게 하고 뭐 국어 점수 100점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영어 점수는 뭐 80점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뭐 65점 받았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 딕셔너리의 내용을 보면, 번호는 1번이고, 이름은 홍길동이고, 국어 점수는, 국어 시험 점수는 100점, 영어 시험 점수는 80점, 수학 점수는 85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값, 딕셔너리가 있으니까 키값들을 가지고서 그 과목의 점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뭐 이름도 읽을 수가 있고 각 과목의 점수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두 번째 학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모양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학생도 번호와 이름과 이번에는 오쌤이라고 할까요? 오쌤도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뭐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은 뭐 78점을 받았어요. 계산하기 쉽게 할 걸 그랬나? 네. 그다음에 수학 점수는 뭐 40점을 받았어요. 점수는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학생이 있어요. 세 번째 학생의 아이디는 3번. 이름은 어, 스컷이라고 할까요? 스컷. 스컷 국어 점수는 70점을 받았어요. 영어 점수는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학 점수는 88점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10명이면 10명을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뭐 20명이면 20명을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스튜던츠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 학생의 어, 번호와 이름과 과목의 총점. 각 과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하- 각 과목 하나는 필요가 없고요.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자. 자,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문법만 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자, 1번 학생에 대해서도 똑같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꺼내가지고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2번 학생에 대해서도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꺼내서 더하고 나눠주면 되겠죠. 3번 학생에 대해서도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죠. 똑같은 일 반복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복문 쓰시면 되겠죠. 반복문. 네.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 더 드려야 되겠어요? 조금 더 드려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세 명의 학생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1번 학생에 대해서도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시는 거고요. 2번 학생에 대해서도 총점, 평균 다 출력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학생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반복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단수는 제가 S라고 하겠습니다. in student. 뭐 변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studen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의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라는 의미로 student에서 그냥 S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기를 그냥 X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A라고 하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우리가 할 일은요. 이렇게 한 명을 꺼냈으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학생,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학생을 꺼냈으면 그 학생은 이렇게 되겠죠. 꺼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총점을 계산을 해야 돼요. 총점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 학생의 국어 점수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값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값을 읽을 때.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값을 찾을 때에는 인덱스 연산자를 써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키를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면 국어 점수를 읽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영어 점수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math,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다 더하면 이게 총점이 될 거고요. 평균은, 평균은 mean이라고 할까요? 평균은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기 위한 정보가 만들어졌어요.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기 위한 총점, 평균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프린트만 하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자, 우선 번호를 출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번호는 어떻게 꺼내면 돼요? S가 스튜던트.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번호를 출력할 자리,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할 자리, 그 다음에 총점을 출력할 자리, 마지막으로 평균을 출력할 자리. 이렇게 템플릿을 만드는 게 포매티드 스트링이잖아요. 그럼 중괄호 안에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변수 이름이나 식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S가 학생을 의미하고요. 그 학생의 번호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아이디라고 키값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거는 S, 대괄호, 그리고 따옴표하고 아이디.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번호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름은 어떻게 들어와요? S, 대괄호, 그 다음에 키값,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점은 토탈이 총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토탈. 평균은, 미인이 평균이죠. 그러면 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잘 됐나요? 그죠? 1번 학생, 이름은 홍길동, 총점은 275점이래요. 100점, 80점, 95점이니까 275점 맞죠? 275를 3으로 나누면 91.666. 그죠? 그 다음에 2번 학생 보겠습니다. 2번 학생은 50점, 78점, 40점이요. 168점인가요? 네. 2번 학생, 오쌤인데 총점이 168점이에요. 3으로 나누면 56점이고요. 세 번째 학생, 70점, 100점, 88점입니다. 258점인가요? 네. 총점은 258점, 평균은 3으로 나누면 86.0. 잘 되죠? 잘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이 코드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료를 저장할 때, 자료를 저장할 때, 어, 세 명의 학생이 전부 다 똑같은 키 값을 가지고서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키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뭐 매스는 M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스는 그대로 놔둘까요? 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미는 비슷해요. 그죠? 아이디는 3번이고, 네임은 스컷이고, 코라고 하는 키값으로 70점, ENG, 잉글리시 아마도 줄인 거겠죠? ENG라고 하는 키값으로 100점, 매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88점. 음. 생긴 모양은 홍길동 오쌤이나 스컷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지 뭐가 바뀌었어요? 키 값들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객체를 저장할 때, 여기서 객체란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건 딕셔너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자료, 뭐 숫자, 문자열, 불리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만든다.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딕셔너리예요. 근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키 밸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건데 키 값에 대한 제약은 없잖아요. 중복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학생을 만들 때 키값하고 두 번째 학생을 만들 때 키값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요거 다시 실행했어요. 밑에 있는 코드가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아마도 1번, 2번 학생한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1번이나 2번 학생은 시험 점수 이름들이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딕셔너리의 키값을 똑같이 맞춰라라고 하는 거를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딕셔너리를 만드는 개발자가 1번, 2번 딕셔너리를 만들었던 개발자하고 3번을 만들었던 개발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키값이 서로 다른 키값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아,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다. 다시 요렇게 해두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키값들을 맞춰주면, 이제 이 코드는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 코드의 문제점은요, 문제점은 딕셔너리의 키는 중복되지 않게, 중, 어, 중복되지 않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각각의 학생 객체들이 모두 같은 키들을 어, 갖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반복문에서 총점과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모든 객체는 똑같은 키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1번 학생이든 2번 학생이든 3번 학생이든 국어 점수면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저장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면 잉글리쉬라고 하는 키값으로 저장하도록 만들고 수학 점수면 매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강제시킬 수가 있으면 이 코드는 항상 안심하고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키값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제공하는 거예요. 학생이랑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하는 학생 객체는 그 함수를 통해서만 객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든다 그랬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create studen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번호 필요하고요. 이름 필요하고요. 국어 점수 필요하겠죠? 여긴 조금 간단하게 쓸게요. 영어 점수 필요하겠죠? 수학 점수 필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학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 안에서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이 딕셔너리는 첫 번째 키는 id예요. id에는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된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여기다 줄 거예요. 값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값은 name이라고 만들 거예요. name에 해당하는 값은 함수의 아규먼트, name이 있죠. 그 name을 값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lion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만들 거예요. 값은 세 번째 아규먼트로 값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키 값은 English라고 할 거고요. 이 네 번째 아규먼트로 그 값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ath라고 하는 키 값으로 수학 점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return studen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딕셔너리 하나를 리턴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딕셔너리의 키값은 항상 어떨까요? 항상 일정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어, 함수의 정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값들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함수를 불러서 만들어진 스튜던트라는 객체는 딕셔너리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항상 ID,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로, 객체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항상 모양이 똑같겠죠. 항상 모양이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스튜던츠를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자, 함수 이름이 create student예요. 1번 홍길동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10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95점으로 할게요. 뭐 점수야 뭐 하기 나름이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만들 때도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요. 2번 학생 이름은 오쌤. 그 다음에 뭐 국어 점수는 뭐 90점, 영어 점수는 50점, 수학 점수는 80점. 그다음 세 번째 학생도 또 만들게요. create student. 3번 학생. 3번 학생은 이름이 스컷. 국어 점수는 80점, 영어 점수는 100점,
수학 점수는 95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츠를 만들고 이 스튜던츠를 프린트 해 볼까요? 프린트. 아니면 프린트 함수 쓰지 마시고요. 그냥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하도록 놔두시면 그럼 아마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한 줄에 객체 하나씩 나오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튜던츠는 항상 똑같은 키값들을 갖죠. 아이디, 이름, name, Korean English Math. name, Korean English Math. 그죠? 함수를 호출하면 키값이 바뀔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키값이 바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함수를 쓰면 생기는 장점이에요.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어라 라고 하면 딕셔너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오타 때문에 키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딕셔너리를 만드는 개발자들마다 다른 키값을 오타가 아니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키값을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 첫 번째 딕셔너리와 두 번째 딕셔너리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제공을 한다면, 함수를 제공을 한다면,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도록 하면 키 값들이 바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는 안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서 작성했었던 이 코드는 에러 없이 항상 실행되는 코드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썼을 때 생기는 장점이에요. 장점입니다. 네, 일단 쉬는 시간이 거의 돼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코드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없죠. 반복문이나 뭐 더하기나 이런 정도는 아직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많이 했었던 거니까. 개념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코드 자체가 어려운 코드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다듬어 보고요. 그 다음에 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또 나오게 됐는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그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